오늘은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직장인 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년 차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그녀는 평소에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갈등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던 주말이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도심 전체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에어컨 바람이 간절한 하루였지요. 그녀는 남편의 권유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사 들고 갔는데 차가운 커피잔이 손에 닿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마루 한쪽에 앉아 TV 뉴스를 보시며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그 표정은 늘 보던 모습이라서 이제는 익숙해진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서성이는 남편의 표정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메뉴는 치킨이었습니다. 시댁 근처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치킨집에서 2마리를 시켜 먹기로 했지요. 치킨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종이백을 풀어 접시에 닭을 담아 내오셨습니다. 노릇노릇 잘 튀겨진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이 각각 한 접시씩 놓였습니다. 식탁 위로 고소한 치킨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남편이 접시 위에 놓인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닭다리 하나 드세요. 아버지가 드셔야 제맛이잖아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시크한 얼굴로 웃음기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닭다리를 하나 집어들더니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평소처럼 아버지는 식성이 좋으시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첫 번째 닭다리를 거의 다 드시기도 전에 2번째 닭다리를 곧장 집어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입가에는 바삭바삭한 튀김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고 손가락 끝까지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약간 당황한 눈치였지만 분위기를 깨기 싫은 듯 말없이 맥주만 홀짝였습니다. 2번째 닭다리까지 드시고 나서도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3번째 닭다리를 집어 드셨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치킨 2마리의 닭다리가 총 4개일 텐데 벌써 3개나 드시면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라이드 닭다리 드실래요? 양념 닭다리 드실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접시에는 닭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식탁 위를 한참 살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있었던 닭다리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닭다리가 어디 갔지요? 그제야 남편이 시선을 돌려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 손에 들린 닭다리는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미 반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크한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방 안에 맴도는 치킨 냄새와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시큼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억울함, 황당함, 그리고 분노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의 언행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도중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닭다리 사건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감정의 결정판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유의 긴장감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
꾹꾹 눌러 참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조금씩 뜨거워졌습니다. 시댁의 거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닭다리 3개를 모두 드신 시아버지의 모습이 단순한 치킨 사건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심함, 배려 없음,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존중 부족 같은 것들이 모두 얽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닭다리가 몇 개인지 따지는 것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사건은 결혼 후 겪어온 모든 시댁 갈등의 축소판이자 시아버지의 태도를 상징하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터질 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예전처럼 넘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그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개나 사라진 닭다리,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의 표정에서조차 어떤 미안함이나 공감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하나 하는 불편함이 더 크게 익혔습니다. 닭다리 3개 사건은 단순한 사소한 에피소드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작은 사건이 그녀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감정들을 한꺼번에 끄집어 올렸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갈 때마다 반복되던 시아버지의 무심한 말투와 행동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깟 일 가지고 뭘 그러냐? 매번 듣던 그 말들. 그때마다 남편은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냥 좀 참고 넘어가자. 하고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 그녀에게는 마치 내가 참아야만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늘 웃으며 인사하고 시어머니께 살갑게 대해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심하게 넘기기 일쑤였고 말끝마다 예민하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이렇게 작아져야 하지? 왜 남편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나는 며느리니까 참아야 하는 걸까? 시댁의 거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 웃고 있는 얼굴들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느새 식탁 위에 남겨진 치킨 뼈에 머물렀습니다. 앙상하게 발라먹은 뼈. 그 뼈마저 시아버지가 혼자서 깨끗이 발라 드셨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손님이었나? 며느리도 가족이라면서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하지? 순간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치킨 맛있게 먹었어.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로 또 싸움이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와 남편은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늘 사소한 말다툼이 붙곤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아버지는 원래 그러신 분이야. 라고 했고 그녀는 당신은 왜 내 편은 안 들어줘?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답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닭다리 3개 문제일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시댁에서 겪어온 존중받지 못한 서운함의 문제일까? 그날따라 그녀의 눈물샘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고 시댁을 나오면서부터 남편과의 대화는 뚝뚝 끊어지듯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해해야만 하는 거야?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지만 그 물음은 목구멍에서만 맴돌 뿐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로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달달이 세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사건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가족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게 하는 작지만 큰 사건이었음을.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댁 방문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시댁 거실에 놓인 치킨 뼈 옆에 붙들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고단한 듯 소파에 몸을 묻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듯이.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달달이 3개를 먹은 사건이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치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시아버지의 무심함, 시댁 식구들의 묵인,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기 때문이지요. 왜 아무도 내 기분을 물어봐 주지 않을까? 왜 나는 늘 참아야만 하는 걸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빙빙 돌았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 다녀오고 나면 늘 집에 들어서기 무섭게 이어지는 부부싸움. 남편은 늘 내가 예민해서 그래 라고 말했고 그녀는 늘 당신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한숨만 쉬며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는 내가 너무 많은 걸까? 결혼은 원래 이런 걸까?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그러다 문득 결혼 전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떨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맞이하게 될 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요.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할 줄은요. 시댁에서 돌아오던 차 안, 남편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좀 그러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마음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 나는 맨날 예민하다는 소리만 들어야 해? 왜 당신은 내 기분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 달달이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야.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게 힘든 거라고. 순간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꼭 쥔 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마치 모든 걸 끝내는 것처럼 내뱉었습니다.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어. 그냥 넘어가자. 그녀는 남편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이제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 말.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을 더 이상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 남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진 상처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는 침대 위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며 창문을 때렸습니다. 툭, 툭.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에 구멍을 뚫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대야 하지? 누가 내 편이 되어줄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친구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죽고 싶어.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놔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털어놔야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결국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가 다시 시큰해졌습니다. 결국 나 혼자였구나. 그 생각이 가장 크게 마음을 내리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함과 든든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댁과의 관계는 언제나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무심했고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에서 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감싸 안아야만 했습니다. 닭다리 3개 사건은 사실상 사소한 일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건 안에는 가족이니까 참아라라는 묵시적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지 말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자. 그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참아야만 한다는 말이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처음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앞으로는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고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의 언행이 당장 달라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남편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준다면 그녀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가족은 결코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없겠지요. 그녀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잃어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괜찮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언젠가는 시댁과의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